자, 책 없는 사람 없죠? 그리고 자, 좋습니다. 그리고 맞아, 몇 가지 확인할 게 좀 있는데, 이거 부교재 단어장입니다. 그 1권에 있는 교재 단어랑 다 포함된 거거든. 앞으로 이거 외우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요거 모의고사랑 더불어 동시에 단어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해 보시고. 모의고사 있는 날은 단어 시험이 좀 빡센가? 아무래도 좀 그런가? 한번 깊은 고민을 해볼게요. 자, 보다시피 대단히 넉넉하게 뽑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들은 요청할 거 없어요. 여기 있을 거니까 필요한 사람은 그냥 7강에서 갖고 와세요. 또 잃어버리거나 한 사람들은 내가 여기 없어도. 그리고 혹시 그 시험 일정 나왔나요? 무슨 요일에 뭐 보고 이런 거? 아직? 그리고 우리 교재가 변형 문제가 지금 많지가 않죠. 생각보다 많지 않지, 작년에 비해서. 그게 왜 그러냐면 약 300페이지 분량의 변형 문제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걸 원래 내가 열심히 이제 쭉 뽑아가지고 스테이플러를 찍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본서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책이 변형 문제만 한 600몇 문제 정도 들어있는 책이 한 권 또 나올 거예요. 그거를 모의고사 볼 때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풀도록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시험 대비가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맞아, 주말에 나오고 싶은 사람들은 내가 여기 있는 시간들이 있거든. 거의 내내 있어요. 일요일 내내 있고, 토요일은 오전에 신갈고 3학년 수업이 있어서 그때는 좀 어렵고 해서 우리 수업 끝나고 나서 뒤에 있지, 뭐 7시, 8시 이때는 웬만하면 내가 여기 있으니까 오시고, 그 다음에 모종의 사정으로 이제 DT 점수가 계속 저조하다, 이제 막 모의고사 점수가 바닥을 친다 하는 친구들은 강제로 나오게 될 수도 있으니까 유념을 하시고 다음 시험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문제를 좀 풀어보고 오늘 할 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지문은 보면 지금 변형이 없었죠. 그대로 갖다가 냈고,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expect A to 부정사 physical expression of pride, 자부심을 드러내는 이 신체적 표현이 biologically based, 요게 선천이라고 얘기했죠. 여기는 culturally specific을 우리가 후천이라고 얘기하기로 했다. 자부심을 드러내는 표현이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 심리학자들은 뭘 발견했냐면 어린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언제 어떤 사람이 자부심을 느끼는지. 그럼 얘는 자부심을 드러내는 신체적 표현이 선천적이다라는 주장을 강화하는 근거가 되겠지. 아이들은 아무것도 문화적으로 학습한 적이 없단 말이야,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 표현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은 선천적이다 쪽으로 그 질문을 기우는 그런 단서가 됩니다. 자, 게다가 그냥 또 뭘 발견했냐면 isolated populations with minimal western contact, 고립된 인구 집단이죠. 서구 사회와의 접촉이 없는 고립된 인구 집단 또한 특정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신체적 징표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서구 접촉이 없는 고립된 사회는요,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TV 없는 국가들 얘기하는 거야. TV도 없고 올림픽도 없고 누군가가 앞에 나가서 뭔가 수상을 하는 과정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비문명국이라고 하죠.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 또한 이 표현들을 즉각적으로 자부심을 드러낸 표현으로 인지했대요. 그 말은 이것 또한 선천적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되겠지. 그치? 애초에 유전자에 있었으니까 학습한 적이 없어도 이 사람들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자, 이런 표현들은 뭐 smiling face, raised arms, expanded chest, and a pushed out torso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 이 사람들은 자부심을 나타내는 표현을, 이런 반응들을 검토했습니다. 누구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하고 있는 컴피팅, 유도시합에서 경쟁하고 있는 2014 올림픽과 패럴림픽 게임에서. 왜 패럴림픽 얘기가 나왔죠? 저 패럴림픽 왜 어떤 장애인들이 저기 출전했는지 기억나나요? 시각장애인들. 이제 시각장애인들은 눈이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이것 또한
선천 쪽으로 기우는 그런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올림픽에 참여한 사람들과 패럴림픽에 참여한 사람들의 자부심 드러내는 반응을 검토했는데요. 승리 후에 the behaviors displayed by sighted and blind athletes. behavior 수일치 안 돼 있지? were. 자, 이 행동들은 굉장히 유사했다. 이러한 발견들은 뭘 암시한다? 자부심을 드러낸 표현들이 innate, 선천적이다. biologically based랑 같은 말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래 요지는 이 정도 보면 충분할 것 같고, 요지로 적절한 것은 이제 1번 보면 cultural exposure determines how people express emotions like pride. 요거는 필자 주장의 정확히 반대말입니다. 문화적 노출이 사람들이 자부심 같은 감정을 어떻게 드러낸지를 결정한다. 이거는 culturally specific이라는 뜻이잖아. 정확히 필자 말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1번 고르시면 안 되고요. 2번이 답이고, 3번 children are more likely to recognize emotions than adults.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감정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건 뭐 전혀 무관한 얘기고, expressions of pride, 자부심 나타낸 표현들은 다르다. 넓게 다르다. 굉장히 다르다. 문화에 따라서. 그럼 1이랑 4는 같은 말이잖아. 이렇게. 1번이나 4번 고른 학생들은 왜 나머지 하나를 안 골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두 개 같은 말이거든. 자, 다음 5번. 유도 선수들은 다른 종목 선수들에 비해 조금 더 감정을 드러내는 경향이 완전 헛소리죠. 전혀 아니고. 여기는 pride expressions, pride가 들어가야 되겠고, 이런 것들은 appear biologically, 생물학적으로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문에 질문 있나요 혹시? 신체적 표현들은 모든 신체적 표현들이 생물학적으로 근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기는 얘가 핵심이었잖아. 자부심을 막 손 들고 소리 지르고 그런 표현들, 요런 것들이 생물학적으로 근거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피지컬은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질문 있나요 혹시? 괜찮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볼 건데, 일단 요거는 보면 그 글이 좀 바뀌어 있죠? 문장을 조금 바꿔놨고, 다만 요거 서술형으로 써야 되는 문장은 그대로 써도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주어진 문제 별로 안 중요하고요. 이거는 B로 가야 되지. B. While the term children feeling suggests, 자, 뭘 암시하냐? 그것이 아이들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암시하지만, 자, 그러한 영화들은 종종 시청된다. 누구에 의해서? 모든 나이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특히 상업 영화에서. 요게 우리 본문에는 ownership by children 이라는 표현이 있었을 거예요. 아이들에 의한 소유, 이런 표현이 있었지. 그게 진짜 아이들이 영화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아이들이 주된 시청 대상인 영화를 얘기하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A로 가야 돼요? C로 가야 돼요? A로 가는 게 적절하겠죠. A로 가야 됩니다. A로 가야 되는 이유는 글이 원래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 문제는 이제 모의고사식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거 듣고 올리세요. 주어진 문장에서 A 안 되거든. this 나온 적 없거든. 주어진 문장에 C도 안 돼. this trend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B야. 우리가 하던 풀이 있잖아. 자, B로 간 다음에, 자, 여기서 this trend로 갈 수 있냐 하면, 이것을 트렌드로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넘나듦이라고 보는 것보다 설득력이 떨어지죠. A랑 C를 비교해보다가 A 쪽으로 쏠린다라고 해서 BAC로 가는 게 일단 모의고사처럼 푸는 방법인데, 모든 내신 문제가 그렇게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순서를 아셔야 돼요. 자, 요 예시는 두 가지 예시였습니다. 2007년에 덴마크지, 데이니시 덴마크. 자, 11개의 덴마크 영화가 전체 매출의 59%를 발생시켰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겠지. 이거를 덴마크의 어린이들이 영화를 대단히 많이 보는구나 라고 해석하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런 해석이 아니고, 59%의 매출을 어린이 영화가 담당을 할 정도로 어린이 영화가 많이 나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봤다. 이런 얘기겠지. 비단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 영화를 많이 봤구나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2014년에 독일 어린이 영화들이 전국 탑 20개 영화 중에 7개를 차지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 영화를 봤구나. 어린이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봤구나. 자, 이런 트렌드를 reflect a global interest in children's culture among varied age groups. 자, 이러한 트렌드는 전 세계적인 이런 흥미를 반영합니다. 아이들의 문화에 있는 다양한 나이대에서. 요 문장이
원래 우리 주어진 문장에서 되게 어렵게 나왔던 문장이거든. 근데 얘를 변형해 보니까 훨씬 쉽게 나왔어요. 저 요거에 따라서 그 문장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요건 이제 요렇게 써야 되는 문장이었죠. 여기 보면 The old prejudice that 동격 that 어떤 선입견 있냐, 아이들의 영화가 as some other realm 다른 어떤 장르에 속한다는 선입견. 근데 다른 어떻게 다른데? 첫 번째 separate from 어디로부터 분리된. 그다음 두 번째 영원히 열등한 어디에 비해서 a more legitimate cinema for adults. 여기까지 쓰시면 됩니다. 아마 이거를 이렇게까지 통용작으로 쓰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길긴 합니다. 요거는 내기에 배열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몇 개 단어 한 대여섯 개를 주는 식으로 해서 뭐 이제 legitimate 이런 단어 주는 거지. 이런 우리 모를 만한 단어 이런 거 주고, 뭐 subordinate 이런 거 주면 사실 모르는 단어 때문에 못 쓰진 않잖아. 진짜 그때 배열 실력으로 푸는 거란 말이야.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준비해 두시고요. 요 위에 문장 한번 보면 우리 교재에 아마 이렇게 필기가 돼 있을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맥상통한다. 더 넓은 국제적인 embrace, 이거를 트렌드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현상은 더 넓고 국제적인 트렌드와 일맥상통한다. 근데 어떤 트렌드냐면 하고 what is seemingly 불리하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거 그냥 소위 이런 뜻이다. 어떤 트렌드냐, 아이들의 문화, 다양한 집단의 다양한 연령대 집단에서 아이들의 문화에 대한 트렌드, 즉 아이들의 문화가, 여기서 문화란 말이 나온 이유가 이 윗문장까지는 영화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구체적으로 그 영화를 확장시킨 거야. 전반적인 아이들에 대한 아이들의 문화로 확장시켜서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아이들의 영화를 초과해서 뭐 영화, 뭐 만화, 뭐 등등등등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 모든 문화권에서, 그 모든 문화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더 넓은 트렌드와 일맥상통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트렌드는 여기서 얘기하는 this phenomena, 요거는 그거잖아. 아이들 영화를 어른들이 즐겨 보는 것을 이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얘는 뭐랑 일맥상통하냐? 더 넓은 트렌드랑 일맥상통한다. 무슨 트렌드인데? 아이들의 문화가 전반적으로 다양한 연령 집단에 의해 소비되고 있는 트렌드. 이렇게 해석하시면 조금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금장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면 요지로 적절한 것은 뭐 당연히 5번이겠지. Children's films are widely consumed and central to popular culture. 어린이들의 영화는요 굉장히 넓게 소비되고 있고 또 핵심이다. 대중문화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뭐 뒷부분은 뭐 그렇게 볼만한 거 없죠. 이거 이해되죠? 무슨 글이었는지. 애들 영화를 어른들도 보고 있다. 이런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질문 있나요 혹시 여기?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걸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요게 이제 네 번째 지문인데 얘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고 다섯 번째 지문이 좀 어렵거든. 그래서 두 개밖에 안 할 거니까 집중해서 한번 따라와 보시고. 자, 베토벤의 드라이브. 드라이브가 이제 운전은 아니겠지. 페이지 몇 페이지니 이거? 83? 63? 네, 63으로 가주시고. 뭐예요? 멀리 쓸 수 있다. 뭔가 잘못된 이상한 게 하나 들어가 있나요? 그냥 뜯어버리시면 됩니다. 미안합니다. 그게 재본청에서 너무 많이 한 번에 맡기다 보니까 이상한 것들이 가끔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게 백형고 시험범이거든. 그래서 혹시 그 백형고로 전학 갈 친구들은 그 자료 이용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해보자. 베토벤의 드라이브. 저 드라이브가 운전은 아니겠죠? 베토벤의 열망, 의지 이런 뜻입니다. To create something novel. 자, 여기서 우리가 요 지문에서만 한 다섯 번 정도 보게 될 어법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something 같은 대명사 수식 뒤에서 봤죠? 이렇게 뒤에서 얘를 꾸미는 구조밖에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 요게 한 5번 나와요, 이번 지문에. 그러니까 요것도 간단한 어법 포인트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베토벤의
욕구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려는 베토벤의 욕구는 반영이다. 자, 뭐의 반영이냐? 그의 호기심 상태의 반영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새로운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호기심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글은 결국은 호기심이 창의력을 증진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호기심 때문에 창의력이 증진된다. 따라서 이제 뭐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고요. 바로 다음 문장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뇌가 보상을 제공합니다. 요 화살표 이해되면 이 글이 다 정리되는 거예요. 마지막 끝까지 가서 이 글이 요 화살표대로 읽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세요. 저든 그렇다. 우리의 뇌는 경험한다. 어떤 종류의 보상을 경험한다. 언제? 우리가 만들어낼 때 무언가 새로운 것을. 언제? In the process of exploring something uncertain. 무언가 불확실한 무언가를 탐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보상을 경험한다. 이거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우리 뇌는 경험한다. 어떤 종류의 보상을. 여기까지 문제 없지? 보상 경험한다. 언제 경험해?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 근데 언제 만드는데? In the process of 어떤 과정에서 탐험하는 무언가 불확실한 것을. 불확실 속에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 때 우리의 뇌는 보상을 경험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지? 자, 예를 들어 a musical phrase. 이게 이제 음악 악절이에요. 악절인데 that we've never heard or played before. 자, 이렇게 that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고요. 여기 played랑 heard의 목적어 자리에 이 친구가 2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연주해 본 적 없고 들어본 적 없는 그러한 악절을 들었을 때처럼 불확실한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때 보상을 받는다. 보상감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 화살표에 다시 한번 대입을 해서 이해를 해보자면 이게 그건 거예요. 보상을 경험한다 그랬잖아? 호기심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때 뇌는 우리에게 보상감을 제공한다. 요 취지대로 그대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시면 우리의 창의성은, 우리의 호기심은 leads to something novel. 무언가 새로운 것으로 이끈다. 요 novel이 이렇게 something 꾸며주고 당연한 거죠. 이렇게 뒤에서 꾸미는 거. 자, 우리의 호기심은 새로운 것으로 이끈다. 자, 그리고 the resulting reward. 거기로부터 발생하는 보상은 brings us. 우리에게 가져온다. 어떤 종류의 쾌락을. 즉 얘가 이제 이 보상이 쾌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글자는. 그럼 이 세 번째 문장도 사실 첫 번째 문장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전혀 달라진 게 없어. 저 화살표에서 전혀 벗어나고 있는 얘기가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우리의 호기심이 뭔가 새로운 걸 이끌 때, 새로운 게 나왔다는 거는 창의력 때문에 새로운 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베토벤의 작곡, 즉 음악적 활동에서 요거를 드러낸 건데 새로운 걸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보상은 어떤 쾌락을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resulting ing인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저 reward랑의 관계가 능동관계거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가라는 뜻이니까 ing라는 거. 자, number of investigators have modeled. 자, 여러 명의 연구자들이 모델링했다. 무엇을? 간접 의문. 어떻게? 호기심이 영향을 주는지 음악 작곡에 목적어. 요거 간접 의문이니까 요것도 뭐 가볍게 출제할 수 있는 작은 서술형 정도로 나올 수 있는 문장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큰 배점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사실 이 정도는 우리 정도 되면 그냥 써버릴 수도 있어. 이 정도는 그냥 영작할 수도 있는 문장이지 이 정도는. 자, 근데 여기서 서술형 말고 오히려 어법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틀리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는데 influence란 단어 있잖아요. 이거 정확히 동사로 무슨 뜻이에요? 동사로 영향을 주다잖아. 목적어 취할 수 있을 것처럼 생겼어요? 뭐뭐를 영향을 주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안 되지. 이거 우리말로 하면 자동사예요.
당신들이 나를 뭐 하루 이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보이죠? 이 전치사가 영어에선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영어에선 타동사다. 이거 영어에서는 BT 타동사다. 따라서 이 사이에 to 들어가면 아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치 우리말로 해석하면 애가 붙으니까 to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자동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에서는 이거는 타동사입니다. 가끔 저 VT 쓰는 걸 선생님 혹시 타동사를 T라고 쓰는 겁니까? 아, 그게 아니고 그 단어가 있어요. transitive라고 그러니까 이거 안 적었대 이거는. 내가 VT라고 쓰는 거랑 VI라고 쓰는 게 있는데 얘가 이제 transitive라고 해서 타동사라는 뜻이고요. 이게 intransitive라고 해서 자동사라는 뜻입니다. 하여튼 옛날에 어떤 놈이 타동사의 T인가요? 물어봐가지고 너무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죠? 그치? 요거 잘 기억하시고 간접의문이니까 혹시 못 쓰겠으면 암기해 두시고. 자, 다음 문장. 이거 쫄 필요 없어요, 이거 굉장히 길어 보이는데 전혀 어려운 문장 아닙니다. 자, 보면 베토벤의 경우에 컴퓨터 모델링 focused on 이거 일단 동사로 본다, 분사로 본다? focused on이면 일단 분사로 본다고 했지. 그치? 이런 식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일반적인 동사는. 자, focused on 집중된 컴퓨터 모델링은 어디에 집중해? 32개의 피아노 소나타에. 근데 어떤 소나타? Written after age 13. 13세 이후로 작곡된 32편의 피아노 소나타에 집중한 컴퓨터 모델링은 까지 하면 주어져. 여기까지가 주어다. 여기까지가 이만큼이 주어요. 자, focused on이랑 written after 둘 다 동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치? 자, 동사가 여기 있어요. revealed. 드러냈다. that 이하를 드러냈다. 그럼 지금 하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문장의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를 표시한 겁니다. 저 대절부터가 쭉 목적어일 거 아니야, 이제? 실제로 여기 더부터 여기까지가 싹 목적어예요. 그럼 이제 흰색으로 표시한 문장 전체의 뼈대는 이해가 됐지.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지. 자, 그리고 나서 색깔을 써볼 건데 보세요. 이 대절의 주어죠. musical patterns. 자, 음악 패턴들이에요. found이니까 일단 분사라고 간주하자고. 발견된 음악 패턴이야. 모든 베토벤의 음악에서 발견된 음악 패턴은요, 요것도 decrease in이니까 분사로 보고 싶긴 했는데 동사가 없잖아. 그럼 아예 문장에서 끝났잖아. 얘가 아마 동사일 가능성이 크겠지? 동사입니다. 요것도 우리가 선입견 가지고 보던 그 원칙에 따르면 decrease in이니까 뭔가 분사 아닌가 싶겠지만 너무 명백히 동사 자리죠, 이거는. 그렇게까지 기계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모든 베토벤의 음악에서 발견된 음악 패턴은 감소했대. 반면에 새로운 패턴은 자, 무엇을 포함하여? including patterns that were unique to a particular sonata. 이렇게 관계사절까지 안에 들어가 있죠. including pattern. 자, 어떤 패턴을 포함하여, 어떤 패턴인데 that were unique. 독특한, 특정한 소나타에. 즉, 새로운 패턴들은 증가했다. 이거 일단 색깔을 나눠 썼으니까 그대로 좀 따라와 보시고. 그럼 얘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결국? 베토벤이 13살 이후에 32편의 곡을 쓴 겁니다. 32개 썼어. 그러니까 이제 뭐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뭐 29, 30, 31, 32 이렇게 썼단 말이야. 32편을. 근데 이 중에 여기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몇 개의 패턴이 있었대요. 그 패턴의 수가 어떻게 됐다고? 뒤로 갈수록 줄어들었다고. 그리고 그 곡에만 존재하는, 예를 들어 29번에만 존재하는 패턴, 30번에만 존재하는 패턴, 31번에만 존재, 32번에만, 이런 애들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얘가 한 말이 뭐겠어? 베토벤은 계속해서 새로운 걸 썼다라는 얘기지. 보통 작곡가가 한 곡 써놓으면 다음 곡 쓸 때 울거먹기 마련이거든요. 어느 정도 비슷한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음악하는 양반들이 뭐 이건 베토벤의 냄새가 난다 뭐 이질 하는 거 아니겠어?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맨날 쓰던 패턴은 줄어들었고 그 곡에만 존재하던 특이한 패턴들은 오히려 점점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32번쯤 되면 앞에 곡이랑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곡이 나와버렸다는 거지. 이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모든 곡에서 발견된 패턴은 줄어들고 그 곡에만 존재하는 패턴은 그 수가 늘어났다. 즉 새롭게 썼다. 그렇지? 베토벤은 점점 새로운 곡을 쓰게 됐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괜찮지? 자, 다시 말하면 베토벤의 음악은 became less predictable. 예측 가능성이 그럼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매번 바뀐 다음에 뒤쪽으로 올수록 앞에 곡이랑 전혀 상관없는 곡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측 가능성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그 얘기야. 자, 베토벤의 음악은 점차 예측 가능성이 낮아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뭐에 따라서 as 그의 호기심이 가져옴에 따라 the exploration of new musical ideas 새로운 음악적 아이디어 탐구를 이끌게 됨에 따라서 그의 음악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호기심 때문에 우리가 창의력을 도모하고 새로운 걸 쓴다 그랬잖아요. 베토벤이 왜 이 짓을 했어? 지 호기심 때문에. 새로운 곡 써보고 싶어서 이런 얘기야. 그치? 결국 아까 내가 여기 써줬던 저 호기심이 창의력을 통해 새로운 작품을 가져온다는 말이 그냥 그대로 녹아있는 거예요. 이 문장에. 그의 호기심이 새로운 아이디어의 탐험을 유도함에 따라서 이끌음에 따라서 새로운 것들이 많아졌다. 32번 뒤로 갈수록 완전 새로운 곡들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아까 우리가 초반에 적었던 문장이랑 똑같은 문장이 여기서 나왔죠. 똑같은 글이다. 자, 그러므로 호기심은 강력한 동기부여제입니다. 인간 창의성에. 그렇지? 그렇지? 됐지? 이렇게. 질문 있습니까? 혹시 여기? 이 문장 안 쫄아도 돼요. 이거 실제로 시험장에서 보면 한 3줄 정도 될 거거든. 우린 이미 그래 요지를 알고 있어. 32개의 소나타, 반복되던 패턴 줄어들고 새로운 패턴 늘어났다 라는 말을 그냥 엄청 길게 해놓은 것 뿐이니까 전혀 쫄 필요가 없다. 이 글은 서술형으로 나올 만한 문장도 저 간접의문 하나 빼면 없습니다. 자, 요거는 넘어가고. 자, 그리고 이제 기술자들 관련된 이게 진짜 더럽게 어렵거든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글이고요. 요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모르는 단어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거였죠. 최현민 씨. 그거였지. 이거 좀 이해됐나 그때? 그렇게 하면 얘네 괜찮겠지 아마? 혹시 당신들 정량지표, 정성지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죠? 없지.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하고 물어본 겁니다. 괜찮아요? 자, 정량지표는요.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quantifiable. 하여튼 그런 게 있고. 자, 정성지표. 이거는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흔히 양적 지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얘를 이제 질적 지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아마 한두 번쯤 들어본 적이 있죠. 양적, 질적 이런 얘기는 우리가 아마 본 적이 있을 거란 말이야. 대략적으로 이런 예시를 한번 든 적이 있어요. 당신은 학종 쓰잖아요? 혹시 안 쓸 사람? 저는 정시입니다 하는 사람 있나? 아직 없잖아 우리. 학종 쓰잖아? 학종 쓸 때 교수 양반들이 여러분 생기부에서 뭘 봐요? 내신이랑 세특을 보지. 그 중에 정량화될 수 있는 게 뭐야? 숫자로 정리할 수 있는 거. 내신이고 세특은 정성적 평가가 들어가는 영역이란 말이야. 얘예요. 이게 내신이야. 일단 얘가 세특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교수 입장이라면 평가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뭘 우선시하고 싶어? 당연히 이걸로 뽑고 싶지. 이걸로 뽑기 힘드니까. 이게 쉽단 말이야. 교수 입장에서 이쪽을 이용해서 뽑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이걸 좋아하게 되는 거야, 교수들은. 이쪽에 대한 편향성이 발생을 합니다. 자꾸 숫자만 보고 뽑으려고 하는 거지. 자, 근데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세요. 실제로 몇 년 지나 보니까 내신이 높고 세특이
나쁜 친구들이 얘네들이 오히려 평점이 낮았어. 반면에 내신이 낮은 대신 세특이 꽉꽉 채워져 있는 친구들이 오히려 대학에서 생활을 잘했어. 만약에 이렇다면 교수들이 여기에 의존해서 학생을 뽑는 거는 잘못된 지표를 이용해서 뽑게 된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칠 생각 없다 이런 얘기거든. 자, 일단 보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다시 연결할 거예요. 자, 기술자들은 are always on the lookout. 요게 looking for 이랑 같은 말입니다. ing는 여기 R이 있기 때문에 looking for로 쓴 거고요. 같은 말이에요. 찾고 있다. 기술자들은 항상 정량화할 수 있는 기준을 찾고 있다. 정량 지표를 찾고 있다. 자, measurable input to a model. 어떤 모델에 대한 측정 가능한 입력 변수는요. 즉, quantifiable metric. 이거 같은 말이야. quantifiable. 셀 수 있는 입력값은 그들의 생명줄이다. 그렇겠지. 기술하는 놈들이 뭐 이거밖에 모르지 않겠어. 이 사람들이 뭐 마음이 있어? 뭐 따뜻한 이런 게 있어? 이 사람 없단 말이야. 이 사람들 숫자밖에 모른단 말이야. 매정한 것들. 이 사람들의 생명줄이다. 자, 그리고 사회과학자와 마찬가지로 기술자들은 needs to identify, 특정해야 된다. concrete metrics,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특정해야 된다. 그리고 or proxies란 말 있죠. 요거는 이런 뜻이에요. 필자가 그냥 나는 앞으로 이걸 프록시라고 부를게 라고 규정해버린 거야. 저 프록시에 직접 인용 표현이 있잖아요. 이렇게 따옴표 두 개가 있잖아요. 이게 원래 의미에서 비틀어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박혀 있으면 그냥 필자가 이 단어를 지멋대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그 누군가가 시험 보다가 지쳐가지고 이렇게 엎드려 있다고 봐봐. 우리가 저 새끼 죽었네 라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 그게 얘가 진짜로 심장이 멎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 죽은 것만큼이나 피곤해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영어에 쓸 때 he is 이렇게 씁니다. 지 멋대로 의미를 비틀었을 때 직접 인용을 쓰는 거야. 원래 프록시는 그거거든. 우회한다 이런 뜻이거든. 원래 이게 인터넷 연결할 때 뭔가를 우회해가지고 서버 거치는 그런 걸 프록시라고 하는데 그냥 필자가 concrete measures를 나타내기 위해 프록시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프록시를 사전에 쳐보면 concrete measures가 안 나올 겁니다. 근데 괜찮아요. 필자가 이렇게 쓰기로 했으니까. 자, 이 기술자들은 구체적인 측정 방법, 즉 프록시를 식별해야 된다. for assessing progress. 어떤 진척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기술을 생각해보자. 인공지능 A 모델이 있고 B 모델이 있어요. GPT라고 해보자고. 내가 A 모델에 지문을 주고 여기에 대해서 변형 문제를 만들어 봐 라고 지시했을 때랑 B 모델에 대해서 똑같이 변형 문제를 만들어 봐 라고 지시했을 때 자, 예컨대 얘가 4초가 걸렸다고 치고 얘가 2초가 걸렸다고 쳐봐. 이게 기술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량 지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술자들은 야, B가 A보다 우월한 인공지능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기술자들은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를 선호한다. 그런 말이지. 이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인공지능 A 모델과 B 모델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작업을 할 때 시간이 현저히 덜 걸렸대. 얘가 더 우월한 모델이야. 일단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고. 기술자들은. 자, 근데 이러한 quantifiable proxies, 이렇게 proxies를 아까 측정 방법이라 그랬죠. 정량화할 수 있는 측정 방법에 대한 필요성은요, 어떤 편향성을 만들어냅니다. 어디를 향해서? measuring things. 사물을 측정하는 편향성을 만들어낸다. 근데 어떤 사물이냐? They're easy to quantify. 측정하기 쉬운 것들. 자, 여기서 일단 기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A 모델에서 4초 걸렸지? B 모델에서 2초 걸렸다? 그러면 정량적 지표로 평가하면 A보다 B가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나온 변형 문제를 보니까 A보다 B가 오류가 많아. 아니면 문맥상 말끔하게 연결되지 않는 문장들이 여러 개가 있어, B에. 그러면 기술자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잖아.
이 문맥이 무슨 문제가 있고 뭔가 단어가 이상하게 쓰였고라는 걸 모르잖아. 기술자 입장에서는. 기술자 입장에서는 이거밖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걸로 모든 걸 평가하려는 편향성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쉬우니까 이걸로 평가하는 게. 기술자들은 스톱워치 딱 켜놓고 야 이거 4초 걸렸어, 이거 2.5초 걸렸어, 얘가 빠르네, 얘가 나 라고 얘기하는 게 편하니까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을 향한 편향성이 생긴다. 아까 교수들 예시를 들어보면 이거 가지고 애들 평가하기 쉽습니다. 엑셀에 넣고 돌려버리면 돼. 1등부터 50등 뽑고 51등부터 자르면 돼요. 이거 가지고 평가하려면 다 읽어봐야 되잖아. 수백 장을.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쪽을 선호하게 되는 편향성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발생한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간단한 측정 방법은요, 즉 정량적 측정 방법은 can take us farther away,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 from the important goals, 중요한 목표로부터. 정량적으로 모든 걸 측정하는 건 우리가 중요한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례를 다시 돌아오시면 이쪽만 가지고 평가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실제로는 더 나은 학생들을 뽑지 못했잖아. 사실은 얘네가 학교 입장에서 훨씬 필요한 애들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못 뽑았다는 얘기야. 이게 important goals지. 정량 지표에만 집중하는 것은 중요한 목표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아까 AI 예시를 들어보면 A 모델, B 모델 있었죠? 분명히 정량 지표로 보면 B가 더 나았단 말이야. 얘가 더 시간이 덜 걸렸으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목표가 뭐예요? 이거 가지고 적절한, 쓸만한 변형제를 만드는 게 적절한 목표 아니었겠어? 그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야. B는 열등한 모델이었으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모든 걸 정량으로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 목표를 놓치게 할 수 있다. 어떤 목표? We really care about.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진짜 신경 쓰는 중요한 목표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고요. 요거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입니다. about 뒤에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콤마 위치 있죠? 요 콤마 위치 또한 선행사를 important goals로 잡는 게 적절합니다. 자, 잡고 간다 이제. 자, which may require, 요구할 수도 있어요. 복잡한 측정 방법을 요구할 수도 있어. 또는 which may be, 어떨 수도 있어? 굉장히 어렵거나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뭐 하기에? reduce to any measure, 하나의 측정 방법으로 격화시키기에. 그럼 얘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중요한 목표를 놓치게 할 수도 있대. 정량 지표에만 집중하는 건. 근데 그 중요한 목표가 어떤 목표냐면요,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당연한 거고 이거는. 그 다음에 얘는 사실 뭘 요구할 수도 있는 거야? 복합적 평가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실제로는 얘랑 얘 둘 다 봐야 되는 거잖아. 그치? 복잡한 평가를 요구할 수도 있고 또는 굉장히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딱 하나의 요소로만 평가하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 중요한 목표는요, 정량평가만으로 불충분하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나? 이해돼요? 자, 이거 필요한 부분 메모하시고. 근데 실제로는 이렇지 않고, 실제로는 내신 높은 놈들이 평점이 높아요. 그러니까 실제 학종 입시에서는 정량지표가 쓰이는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이랑 상관없이 수능 한 방으로 들어온 애들이 보통 학점 제일 낮아. 얘네들이 약간 그 인생을 항상 수능 보듯이 살기 때문에 대학교 가서도. 그래서 졸업을 오랫동안 못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머릿속에 들어왔죠? 저는 다음 장 보시면, 자, 그리고 우리가 불완전하거나 나쁜 프록시, 즉 측정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고. 나쁘고 불완전한 측정 방법이라는 게 뭐겠어? 여기에 대한 선호. 적어도 이 예시에 따르면 내신 성적이 낮지만 세특이 좋은 애들이 대학에 성공할 가능성이 컸던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평가 방법으로 만들었던 거랑
그 결과 사이에 정당한 상당성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야, 이게. 이 사이에 상관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이 흔히 말하는 나쁜 프록시예요. 이렇다면 잘못된 평가 방법이다. 예를 들면 교수들이 정량지표, 내신 성적만 보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은 이 결과로 미루어 봤을 때, 내가 들어준 예시에서 이 결과로 미루어 봤을 때 이거는 잘못된 프록시잖아. 이거 잘못된 측정 방법,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원래. 결과 꼬라지를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잘못된 프록시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we can easily fall under the illusion. 우린 쉽게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동격 대시입니다. 어떤 착각이냐? We are solving for a good end. 우리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착각. 뭐 하지 않고 without actually making genuine progress toward a worthy solution. 실제로 만들지 않고 진짜 진보를 어디를 향해서? 가치 있는 해결책을 향해서. 자, 교수들 입장에서 진정한 진정을 위해서 뭔가 가치 있는 해결책을 한다는 거는 요거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요거 같이 보지 않고 그냥 우리가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는 착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수 입장에서 아니 내신 성적대로 뽑았잖아. 잘한 놈들 잘 뽑아놓은 거 맞잖아 라고 착각하게 될 수도 있다고. 실제로 그거는 근데 결과랑 아무런 상관성이 없었는데도. AI 모델을 다시 예시로 들어보면 아까 A 모델, B 모델 있었죠? 배드 프록시가 뭐야? 이거 변형 문제 만드는데 4초 걸렸고 2초 걸렸어. 아, 이게 짧으니까 더 우월한 모델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나쁜 측정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착각에 빠지게 되냐? 와, 이거 절반이나 단축됐으니까 나는 대단한 진보를 이루었어. B는 혁신적인 AI 모델이야 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고. 근데 실제로 결과는 A에서 나온 게 더 낫다는 얘기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게 그런 얘기야. 실제로는 A에서 나온 변형 문제가 훨씬 쓸만했다. 하지만 단순히 걸린 시간이라는 정량지표로 측정하니까 B가 더 우월한 것처럼 마치 그렇게 보였다. 그럼 기술자들은 착각에 빠지게 된다고. B가 잘 만들어졌다는 착각.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있잖아요. 그 toward 요거 있죠. 요거랑 towards의 차이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없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toward는 미국 영어고 towards는 영국 영어예요. 그냥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냥 섞어 써도 됩니다. 이거 towards 안 적어도 돼 이런 건. 자, 그다음 다음 문장 보면 요 두 개 문장이 내 생각에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요거 위에 거.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자고. The problem of proxies results in. 자, 여기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result in이랑 result from을 구분하는 겁니다. result in은요. A result in B라고 쓰잖아? 이거는 A가 B를 초래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거 아니겠어? 방향성이 이쪽으로 간다고. 그럼 이게 만약에 from이 되면 어떻게 되냐? A result from B가 되면 이게 마치 수동태처럼 해석이 돼요. A가 B로부터 발생하다라는 말이 되거든? 이때는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는 거야. A가 B로부터 초래 마치 수동태인 것처럼 해석이 되죠? 이게 result가 중간태 동사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가끔 이제 헷갈려서 거꾸로 쓰는 학생들이 좀 있어서 잘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여기 result in이라는 거는 주어에서 목적어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이러한 프록시의 문제가 뭘 가져오는 거야?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져온다. A가 B를 가져온다. 얘가 A고요. 이 뒷부분이 B입니다. 요거까지는 다 정리가 됐죠. result in from. 자, 그럼 이제 이 두 번째 요걸 볼 건데 저 in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를 뭘로 잡을 거냐에 대해서 아마 학교의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갈리실 겁니다. 어떤 분은 색깔펜으로 표시해 줄게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굳이 표시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학교에서 아마 요 in에 대한 목적어를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보실 겁니다. technologist, 이 사람이 목적어야. 그리고
여기 있는 substituting 어쩌고저쩌고 부분이 이 목적어를 꾸미는 분사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애초에 이 전치사의 목적어에 걸려있는 게 동명사야. 얘가 목적어야. 그리고 technologist가 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It will 안 적어, 진짜 안 적어도 된다, 이런 거는. 이해만 해봐. 자, 이 문장, 이 in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를 힘이라고 잡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studying harder 부분을 이렇게 힘을 수식하는 분사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단 말이야. 또 두 번째는 애초에 그냥 목적어를 studying harder, 얘를 동명사 목적으로 잡고 얘를 의미상주어로 잡아도 돼요. 어느 쪽으로 가든 해석은 똑같거든. 어느 쪽으로 가든 어차피 얘의 행위자는 얘라는 거에 대해서 그 이론이 없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봐도 무방하고, 다만 근데 그 확률적으로 봤을 때 보통 요걸 동명사로 보는 분들이 더 많긴 합니다. 더 많긴 한데 뭐 중요하진 않고 그냥 복잡한 문장이니까 쓸 수만 있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이거다. 이제 방금 얘기한 거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in에 걸려있는 게 뭐냐를 좀 물어볼 수 있는데 시험에서 물어볼 만한 건 아니라고. 진짜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Substitute A for B. 이게 여러분들이 아는 방법이랑 반대로 해석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 같아? 우리가 내가 이렇게 물어보잖아. 이렇게 답한다. B를 가지고 A를 대체하다. 왜? A가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A를 대체하다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지? 네, 아니에요. 이거 A를 가지고 B를 대체하는 겁니다. 대체되는 대상이 A가 아니고 B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게 그냥 문장의 왁구만 보면 대체하다가 타동사고 얘가 목적어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A를 대체하다라고 우리가 쓰고 싶은데 그렇게 쓰면 안 되고 거꾸로 된 해석이고, A로 B를 대체하다라는 해석입니다. 이거를 꼭 아셔야만 거꾸로 해석하는 우를 피할 수 있어요. 결국 대체되는 대상이 B고 그 대체한 자리에 들어간 게 A라는 거야. 그럼 뭘 어떻게 대체했는지 한번 문장 해석을 해보자고. What is measurable? 측정 가능한 것을 가지고 얘가 A야. 측정 가능한 것을 가지고 누굴 대체한 거예요? What is meaningful? 의미 있는 것을 대체한 겁니다. 저 예시에 넣어볼까요? 측정 가능한 것이 내신이었지. 의미 있는 것이 정성지표였어. 이거 가지고 이걸 대체한다는 거지. 이걸 가지고 원래 이거를 평가해야 될 영역에 이걸 넣고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substitute A for B. 자, 프록시 문제는 기술자들이 흔히 의미 있는 것을, 이거 세특을 What is measurable? 측정 가능한 것, 내신 성적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만든다. 왜? 이게 편하니까. 이거야. 이게 편하니까. 왜? 편하니까. 이겁니다. 그리고 저 substitute A for B 문장에서 저 A랑 B 자리에 각각 명사 절이 들어가 있거든요. 관계대명사 왓절. 그것 때문에 이게 서술형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substitute A for B라는 표현이 학생들한테 대단히 생소하고 실제로 대부분 학생들 반대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요 A, B 자리에 각각 문장, 관계대명사 왓절이 들어간다는 성질 때문에 나온다면 이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뭐 이 in의 목적어가 뭐냐 그런 건 시험 문장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볼 만한 그런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 첫 번째, result in, result from. 방향이 어디냐. 그 다음에 중요하진 않지만 in에 걸려있는 목적어가 technologist냐, substituting이냐. 무시하시고,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거, substitute A for B. 요 A, B 자리에 각각 관계대명사 왓절 들어가 있다. 이거는 그냥 외워버리셔도 돼요. 이거 얼마 길진 않잖아. 이거 외울 수 있지, 이 정도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 마지막 문장 볼 건데요. 얘는
우리가 count라는 동사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count. 이거 무슨 뜻이죠? 동사로 두 개가 있어. 중요하다라는 자동사가 있고 세다라는 타동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들 교재가 흑백으로 나와 있어서 색깔이 안 칠해져 있는데 여긴 색깔 칠해져 있죠? 요 하늘색 있지? 요 하늘색이 자동사예요. 이게 세다야. 아니, 자동사.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 남색으로 되어 있는 카운티드 두 개 있죠? 이게 세다의 수동형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거 색깔을 못 입혔으니까 색깔펜으로 좀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거 아차 하면 거꾸로 쓴다, 이거는. 여기 요 하늘색 카운트가 요거야. 중요하다라는 자동사고 남색 카운티드가 얘의 수동태예요. 세워짐 당하다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 중에 얘의 해석일 때만 수동태가 나오겠지. 이건 자동사니까 수동태를 못 만들 거 아니야. 그치? 얘는 수동태가 됩니다. 이게 수동이 되면 be counted가 될 겁니다. 세워짐 당하다. 그리고 이게 우리 문장에 있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be counted는 싹 다 이쪽인 거야, 이거는. 그냥 count는 다 이쪽이고. 자, 해석해보면 not everything that counts. 요거 자동사라 그랬죠? 중요한 모든 것들 아니겠어? 중요한 모든 것들이 can be counted가 아니다. 세워질 수는 없다. 그리고 not everything that can be counted. 세워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not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 말장난이지 저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런 말장난 조심해야 돼요. 근데 아마 이게 그 직접 인용문이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내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뭐 워낙 이상한 문제들 많이 내시니까 대비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밑줄 그어가지고 물어볼 수 있거든. 함축 의미. 이거 이런 뜻이에요. 모든 중요한 것들이 세워질 수는 없고 모든 셀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진 않다. 자, 둘 중에 셀 수 있는 게 뭐야? 이게 셀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거 안 중요했죠. 이거 셀 수 있지만 안 중요했다고. 반면에 이거 중요했지? 하지만 셀 수 없었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셀 수 있는 것, 셀 수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중요하다고 해서 이게 다 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서로와의 관계에서 필요충분 관계가 아니다라는 게 마지막 문장 해석입니다. 아주 지랄맞은 문장이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이 글의 요지가 뭐죠? 이 글에서 필자가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뭐뭐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진 않다. 필자는 프록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야. 프록시의 문제. 측정 방법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정량 지표를 선호하도록 만든다. 이게 편하니까. 그렇지? 근데 얘만 선호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흔히 얘기하는 bad proxy. 이 지표가 결과랑 상당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다. 내신 성적대로 뽑아놓으니까 이 새끼들이 대학에서 공부를 못하더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유의해야 된다 정도를 필자가 얘기를 한 거지. 자, 상당히 어려운 글이니까 몇 번 읽으면서 좀 복습을 하셔야 이해가 될 겁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리고 보자. 일단 영상을 좀 끊고